검찰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할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과연 폭이 얼마나 될지, 누가 대상이 될지 검찰 내부가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취임한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전화는 했다고 합니다. 축하 전화. 그런데 내일 오후에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 문제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죠. 이번 검찰 인사 앞두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 검찰 개혁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다. 뿌리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 듣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아니라 청취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 만나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제시한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노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안 되는 얘기죠. 인사 앞두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 만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될지,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임명된 이후에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냈는데요. 또 인사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조직 내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한번 짚어볼 텐데 관련 녹취 들어볼까요?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혹시 윤석열 총장과 상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예정이 됐는지 검찰 인사위원회도 소집하셨나요? 혹시 비검찰 인사도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 노영희 변호사. 오늘 추미애 장관은 작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것 같아요. 예. 이 검찰이든 뭐든 법조계 조직이라고 하는 문화를 추미애 장관이 모른다면 말씀을 많이 하겠죠. 근데 사실 저분도 이쪽 법조계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본인은 물론 판사 출신이고 사법시험을 치른 사람이지만 본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막 얘기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선수란 말이죠. 예. 선수끼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뭔가를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물론 지금도 아시겠지만 예. 좀 더 내밀하게 확인을 하고 예. 그거에 맞춰서 어떤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던 것하고 다른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은 사법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내일 만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선수끼리
스무스하게 알아서 적당선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런 거를 추 장관이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노 변호사께서는 인사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크게 부딪히지는 충돌할 않을 것 것 같지는 같아요.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것이라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윤석열 총장이 신임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조금 묶어놓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윤 총장이 드러내놓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을 한다?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속으로는 끌어도. 그럼요. 예. 지금 정혁진 변호사 일부에서는 막 그 소설들을 많이 씁니다. 네네. 뭐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뭐 누구 한 사람은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네. 노 변호사께서는 선수들끼리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제가 검찰청법을 보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대개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겠죠. 하긴 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임명도 그렇고 보직도 그렇고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갖다가 해보니까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인, 외교관,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검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똑같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 중앙의 핵심 부서에 있는 검사하고 저기 시골에 있는 그 검사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권력 욕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검찰을 많이 가고 그다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를 하고 그런 식인데 그런 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사장 자리가 오늘로 해가지고 벌써 8자리가 비워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8자리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갖다가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개 이제 검사장이나 그런 중요한 자리에 현직 검사들이 이제 보임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검사를 갖다가 임명하고 보직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변호사 자격만 되고 이제 높은 자리에는 일정한 그 연수만 차면 그냥 일반 변호사들도 그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미 8자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몇 명 또 더 옷을 갖다가 벗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인사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폭도 폭이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이거 뭐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후 예병 형공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형조를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시대 때는 추관이라고 불렀어요. 형조를. 형조를.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성이 또 추씨라 예. 그래서 어떻게 잘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형조 판사를 추관이라고 네네. 했다고요? 형조 자체를 형조 자체를? 추관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나요? 네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예. 저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뭐 저는 모순이라고 썼어요. 모순. 창과 방패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제 검찰 개혁의 그 주도권을 사실상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가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제 항변을 하면서 방패를 이제 들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그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호 그냥 간단한 그 간보기 정도 인사치레 안부 인사 깊은 논의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언론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을 상당 부분 그 드러낼 것이다. 그다음에 깊게 그 수술을 할 것이다. 도려낼 것이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의 기본적인 특징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본인의 소신이 딱 서면 예. 타협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 소리가 날 정도의 상당히 우리가 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윤석열 총장을 그 고립시키고 가두기 위한 그러한 그 인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예. 포석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준영 변호사도 무슨 한자를 쓰셨나요? 네. 예. 추풍낙엽. 예. 추미애 법무장관의 칼에 검사가 추풍낙엽처럼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 현재 검찰이 칼날이 사실은 지금 현재 법무장관의 전 비서에 대한 수사까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추가 낙엽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그 결과는 아직까지 뭐 그 있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한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박지원 그 의원이 물으니까 이게 협의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얘기했더니만 의견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의 판사 출신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수사가 있었느냐. 안희정 좌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그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나라종금 사건으로 해서 수사가 있었고 그 당시 대선 캠프에 대한 수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금실 장관이 와서 이와 유사한 그 당시 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옆에 있던 이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광수 총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 그 대검 중수부 인사팀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무렵에 이제 김종빈 당시 대검 차장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그 전부터 그래 왔는데 그것을 굳이 일부러 그 당시에 검찰청법을 바꾸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사실은 협의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불문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 추 장관에게 모두 일임했다고 하는데 일임했다는 것이 결국 나는 책임이 없고 추 장관이 다 하는 것이니까 뭘 하건 냅두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그 당시 2003년에 있었던 나라종금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복선이 깔렸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역풍으로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둘 다 선수끼리니까 큰 무리 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최준영 변호사 말씀은 그렇지 않군요. 둘 중에 한 사람 날아갈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패널들과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은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인사권자는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하시지만은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네. 그럼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인사권은 이 2월부터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권 이 시기가 그렇다고 돼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앞당길 수 있죠.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조직 개편도 새로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려면은 조직 재정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인사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 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한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예, 자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봤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예, 아까 이제 뭐 최진영 변호사 이야기에 이제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인사를 이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즉 청와대는 책임이 없고 잘 되든 못 되든 추 장관 당신이 다 책임을 지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관점 차이거든요. 만약에 우호적으로 청와대 입장을 보고 있었으면 우리 최 변호사가 강하게 자율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해줬다. 장관의 자율성에 대폭 강화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 면피라고 쓴단 말이에요. 자, 논의는 끊임없이 객관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무슨 인사가 사건 사고입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인사에 대해서 벌써 청와대를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관점에 있어서의 오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장관이 되면요. 밖에서 쳐다봤을 때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여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미 심재철 원내대표가 검찰에 대한 인사보복, 그다음에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고 공격하면서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있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장관의 자리입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결과를 쳐다보자. 예. 나오기도 전에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잘못 끌고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안 좋은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저희가 안 좋은 습성이 있는지는 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와 같은 것이 우려가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MBC라든가 다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인사청문회에 있기 전에 지명되자마자 내부적인 인사안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예전부터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상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윤석열 총장에 있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탈검찰화라고 하면서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까지 검사로 임명해서 고위직에 앉히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후퇴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100을 준비를 했다가 그와 같은 야당의 의사가 있으면 그런 반대가 있으면 한 30 정도 후퇴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은 다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성을 미리 경고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양문석 이사장도 이제 됐습니다. 마무리만 한 개만 합시다. 그만하십시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너무 두 분 토론이 길어져서 나머지 두 분들도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또 우리가 또 진도도 빼야 되니까 아주 색다른 얘기입니까? 말씀하세요.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최 변호사가 이제 계속해서 전제가 너무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보도를 봤다. 자, 보도를 봤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라 하면 사실을 취재해서 알리고 그걸 해설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보도의 기능이고 그걸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중요한 저널리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설을 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갖다 놓고 재평가해 줘야 되는데 보도가 났기 때문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논의가 아니죠. 그리고 민변 출신 민변이 죄지었습니까? 그 민변 출신 이야기는 또 왜 하는데요? 변호사도 하시고 좀 다양하게 좀 써주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민변이 죄졌냐고 그리고 민변이 권력을 독식했나요? 안 그러면 검찰 권력을 지고 가나요? 노영희 변호사님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십시다. 다음 이슈로 가죠.